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우리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리고 또 노조 활동을 하면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, 없는 건가? 이런 궁금증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좀 까다로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건 노동조합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?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럼 그 회사 소속이었던 노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냥 공중분해되는 걸까요?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어떤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. 그러자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그 회사 직원 전부를 해고해버렸어요. 네, 단 한 명도 남김없이요. 바로 이 전원 해고라는 조치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나옵니다. 사실 법적으로는 아주 명쾌해요. 기업별 노조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회사 직원, 즉 조합원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전원이 해고돼서 고용관계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노조는 존재할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. 마치 주민이 모두 떠나버린 유령마을처럼 말이죠. 이 기업별 노조라는 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회사가 땅이고 노조는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나무라고요. 만약에 땅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. 그럼 나무가 혼자 허공에 둥둥 떠서 살 수 있을까요? 절대 불가능하죠. 법의 논리도 바로 이겁니다. 아주 똑같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꺾입니다. 좀 더 재밌어져요. 파산 관제인이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필요해진 겁니다. 그래서 해고했던 직원들 중 몇 명을 다시 불렀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이 재고용된 직원들이 사라졌던 노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? 이게 과연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아니요, 였어요. 왜냐하면 이 재고용은 예전 고용관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계약관계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 노조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재고용된 직원들이 만약 노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, 맨 땅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리셋 버튼이 그냥 쾅 하고 눌러진 거죠. 정리하자면 과거는 그냥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. 기존 노조도 그 노조의 간부들도 그리고 회사랑 맺었던 그 모든 중요한 약속, 즉 단체 협약까지 전부 다 효력을 잃는 거예요. 그냥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어가는 거 어림도 없죠. 모든 게 백지 상태에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회사가 망하는, 그러니까 노조의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. 회사가 멀쩡히 잘 돌아갈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노조 활동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, 돈 문제, 즉 급여 문제입니다.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요. 아마 타임오프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노조 일을 하는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누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공식적인 규칙인 셈이죠.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일 안 하면 돈도 없다. 이겁니다.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죠. 그래서 법에서 당신은 노조 일 해도 월급 줍니다. 라고 딱 지정해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면요. 일반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월급을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. 근무 시간 끝나고 자기 개인 시간에 해야 하는 거죠.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. 네, 맞습니다. 법이 항상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딱하게만 굴지는 않아요.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대원칙을 살짝 비켜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법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.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? 자,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?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둔 아주 큰 회사가 있어요. 본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체 교섭, 그러니까 연봉 협상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.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사 노조 간부 몇 명이
저기 부산이나 광주시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? 어렵겠죠? 바로 이럴 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. 그럼 이 일반 조합원이 단체 교섭에 참석하는 시간,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법이 몇 가지 깐깐한 조건을 걸어놨어요. 첫째, 회사가 오케이,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동의를 해줘야 하고요. 둘째,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. 교섭 기간 내내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딱 그 회의에 참석해서 활동한 시간만큼만 핀포인트로 유급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요?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회사랑 노조가 우리 올해 타임오프 시간엔 이만큼만 씁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. 그런데 노조가 그 약속된 시간을 넘어버린 겁니다. 이거 불법일까요? 아닐까요? 이것도 실제 판례가 있어서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. 회사랑 노조는 18,000시간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노조가 쓴 시간은 20,000시간, 약속보다 2,000시간을 더 쓴 거죠. 약속을 어긴 건 명백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. 법에서 정해놓은 이 시간만큼은 절대 넘지 마세요 하는 최대 상한선이 22,000시간이거든요. 다행히 그건 안 넘었습니다. 자, 약속을 어긴 노조냐?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지킨 노조냐?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?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. 노사끼리 한 약속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규칙은 바로 나라에서 정한 법적 한도라는 겁니다. 말하자면 법이 최후의 마지노선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법적 한도만 넘지 않았다면 설령 노사 간의 약속을 좀 어겼더라도 회사가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월급을 주는 건 괜찮다, 문제 없다고 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두 가지나 살펴봤는데요. 머릿속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딱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핵심 정리입니다. 딱 4가지예요. 첫째, 회사가 파산해서 전원 해고되면 노조도 그걸로 끝, 소멸입니다. 둘째, 나중에 일부가 재고용되더라도 그건 완전한 새 출발이지 옛날 노조의 부활이 아닙니다. 셋째, 일반 조합원이 근무 시간에 돈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마지막 넷째, 노사 간의 타임오프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법이 정한 최대 한도다.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규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을 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도 외면할 수 없잖아요.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?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판례들이 바로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